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딱 하고 아파. 오래 걸으면 되게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 러닝을 하면 굉장히 충격 흡수가 잘 안 돼서 쿵쿵대요. 이런 분들 정상 발에 대해서 남들보다 부상에 노출이 쉬운 거죠. 이걸 무시하고 계속 뛰거나 무리하게 뭔가 활동을 하면 족저근막염의 가장 흔한 증상이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딱 하고 아파.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활동을 딱 할 때 족저근막이 딱 자극이 되면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진행되면 오래 걸으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쉽게 받아들이면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고 요즘 러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러너들한테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하프 마라톤 대회 곧 다음 주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20km를 뛰었는데 10km를 뛰고 나서 갑자기 20km를 뛴 거예요. 운동량을 확 늘리니까 그 다음날 족저근막염처럼 발바닥이 되게 아프더라고. 일단 내 몸의 한계를 알아야 돼. 이게 몸은 다 틀려가지고 발이 요족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러닝을 하면 굉장히 충격 흡수가 잘 안 돼서 쿵쿵대요. 그러면서 발 뒤꿈치에 근막이 다른 사람보다 한 2배 힘이 많이 가해져. 이런 분들 정상 발에 대해서 남들보다 부상에 노출이 쉬운 거죠. 발의 모양이 어떤지, 내 무릎이 너무 옷자다리다 이럴 경우, 이런 선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진다든지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족저근막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족저근막이라는 거는 발바닥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붙는 이 아치를 형성시키게 만드는 섬유성 띠거든요. 약간 힘줄 인대같이 질긴 띠예요. 염증이 생겨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염증이 생긴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근막이 닳아서 퇴행성 변화가 온 거예요. 해부학적인 정렬상 체중 분포가 앞꿈치보다는 뒤꿈치 쪽에 쏠리기 때문에 뒤꿈치 쪽에 족저근막염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왜 뒤꿈치에 생기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족저근막은 뒤꿈치 뼈에 붙거든요. 그래서 뼈가 부착하는 부위에 자극이 제일 많이 가. 그렇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이 뒤꿈치, 특히 내측에 잘 생긴다. 하지만 중간쯤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앞쪽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힘줄 건염이랑 같이.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무조건 뒤꿈치만 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부위가 뒤꿈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퇴행성이 오는데 우리 몸은 슬프게도 소모가 되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발바닥 밑을 받쳐주는 지방체가 위축이 오고 퇴행성 변화하면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쿠션이 떨어지니까 자연 쿠션이 족저근막염이 잘 오고, 몸무게 좀 많이 나간 사람은 적게 나간 사람에 비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확실히 골격이라든지 퇴행성 변화가 많아요. 남들보다 좀 빨리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어요. 뭐 중립화, 쿠셔나 카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카보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을 위해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몸에 막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소리도 되게 크더라고. 그 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뭔가 충격 흡수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요족이다, 좀 취약하다면 당연히 쿠션이 좀 좋은 부드러운 신발이 좋겠죠. 너무 딱딱한 신발 이런 거 신고 뛰는 사람도 있는데 좋진 않죠. 2kg 정도다,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이게 5kg, 10kg, 15kg, 20kg가 넘어가면 신발 같은 것도 좀 중요하다. 하지만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나의 몸. 이게 족저근막염 증상이구나, 이걸 먼저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잘 알았다면 내가 혹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내가 만약에 너무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체중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과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한쪽으로 불균형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운동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움직이는 패턴에서, 걷는 패턴에서, 달리는 패턴에서, 운동 패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보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발이 있고 잘 안 쓰는 발이 있어. 보통 오른발이면 왼발이 떨어지죠. 발가락 그리고 발목 관절의 관절 개수가 20개가 넘거든요. 이 관절을 다 잘 사용하면서, 근육을 잘 사용하면서 러닝을 하는 사람과, 이게 퇴화돼 가지고 잘 안 써서 가동성이 떨어져서 그냥 한 덩어리로 쓰는 사람이랑은 충격 흡수에서, 가동 능력에서, 근력 능력에서 완전히 틀려지겠죠. 관절들을 많이 잘 쓰게 움직이는 운동들을 하는 거, 이게 코어 운동이랑 같은 거거든요. 발가락이, 내재근, 발가락을 쭉 펴고 굽히고 움직이고 틀고 돌리고, 이런 내재근, 관절 가동성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발의 통증 예방, 그리고 족저근막염 예방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고,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발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 않고 발가락이 분절되면서 이것도 다 이렇게 쓰다 보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저는 발가락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여기서 더 하면 네 번째 발가락을 같이 하나만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섬세한 협응 능력, 그리고 섬세한 조절 능력인데, 이런 능력들이 개발되면
퍼포먼스라든지 운동 능력이 증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근력만 너무 키우려고 하지 말고 가동성, 코어 운동, 근육에 대한 섬세한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0%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10kg를 떴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10% 정도의 증가된 11kg를 뛰어야지 15kg를 갑자기 뛰면서 무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를 내가 7분대인데 갑자기 5분대로 빠르기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족저근막이라든지 이런 힘줄, 근막에 부하가 걸리면서 과사용이 되면서 부상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빌드업을 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할 때 운동은 매일같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게 적절한 범위라면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러닝도 마찬가지야. 매일같이 20km를 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2km, 3km, 5km 정도를 뛰는 것은 족저근막을 자극시키고 운동이 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뛰고 나서 통증이 생겼는데 그게 회복되기 전에 계속 또 무리를 한다. 이러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잘 알아야 돼. 일단 통증이 신호고 그게 통증이 없어져야지 약간 회복됐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시작해야죠. 하지만 내가 5kg 떴는데 다음날 통증이 없어. 그러면 뛰어도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굉장히 달리기 자세가 좋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동성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달리기의 능력이 좋고 몸무게가 가볍고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묘족이고 몸무게가 무겁고 가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1kg 떴을 때도 다음날 통증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야 돼. 남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나의 기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의 한계치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7kg를 뛰어봤는데 다음날 아니면 며칠 뒤에 아프다. 그러면 그건 나의 한계치일 수도 있는 거야. 5kg 떴는데 나의 한계치가 아니다. 안 아프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운동의 방향은 한계치가 만약에 7kg다. 그러면 절대 7kg를 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50% 정도, 3.5kg 아니면 최대 5kg 정도. 그게 계속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나의 한계치가 7kg에서 10kg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남과의 비교, 남의 서브 3, 서브 4, 5분대, 6분대 이게 아니고 나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서 조금 덜하게 50% 정도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무조건 그 한계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부상 예방에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아픈 상태에서도 이거는 근육통이야, 그냥 약간 염증이야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계속 뛰거나 무리하게 뭔가 활동을 하면 이제 회복이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미세 손상에서 만선 손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계속 안 낫는다 그러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